안녕하세요. 신앙을 달리는 소녀의 이은경입니다. 요즘 혼잣말로라도 사는 게 너무 허무하다, 공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공허함을 해결하는 거는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만나게 될 분은 이 공허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게요. 신달소. 네, 오늘의 주인공 길민선 자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네요. 네. 네. 민선 자매님은 이제 네. 인생에 있어서 공허함의 시기, 이제 허무함의 시기를 몇 번 이렇게 겪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도 이렇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네. 걸 느낀 게 언제부터 그렇게 느끼셨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는데요. 음. 그때가 날씨가 화창하고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동생은 이제 학교 갔다가 아직 학원에 있는지 아직 안 왔고, 그 다음에 부모님은 두 분 다 맞벌이셔가지고, 회사에 가 계셨어요. 저 혼자 있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날씨도 좋고 조용하면은 한번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학교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고 또 공부하고 왁자지껄 있는데, 다시 집에 오니까 저 혼자가 되어지니까 공허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왁자지껄하게 이렇게 놀다가 네. 다시 집에 오고 한 네. 오후 4시, 5시쯤 되면 살이 좀 센치해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공허함을 네. 느꼈는데 이제 취업을 조금 일찍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취업하고 나서 막 바빠진 그 생활 안에서는 네. 좀 그 공허함이 잊혀질 수 있었는지. 네. 제가 20살 때 취업을 했거든요. 그 전에 학교에서 자격증 공부랑 면접 봐야 되니까 또 이미지 트레이닝, 자기소개서 준비 등등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회사 가면은 이제 내 세상이 열리고 잘 되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먹고, 지금 힘들어도 참자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취업하니까 제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사회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힘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저 혼자 청소를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또 점심시간에는 식당 여러 군데, 3군데 가가지고 음식도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다 입맛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또 제가 막내니까 또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됐고, 또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사했었는데, 그 집이 리모델링도 하고 예뻤어요. 좋았어요. 근데 막상 집에 있는 시간에는 잠자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6시간, 7시간.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회사 가고 하니까, 허무하다. 이런 공허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되게 노력해서 네. 이제 어린 나이에 취업을 했는데 네. 생각했던 것과 되게 다른 생활에 네. 허무함도 느끼고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나라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직하셨을 때도 네. 이런 허무함이나 공허함이 좀 나아질 수 있었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힘들으셨는지. 이직을 했어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그전 회사에서 이제 힘들게 했으니까 다시 새 출발하자는 마음으로 또 노트 필기도 이렇게 하고, 상사분들에게도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부서에서 잘 적응하고, 잘했다는 소리도 듣고 하면서 지냈다가, 부서가 변동이 됐어요. 근데 그 부서에서, 그 부서 이제 바뀌었으니까 사람들도 바뀌고 일도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일 알려주시는 사수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번 알려주고 나서 너 왜 이것도 못하냐고 많이 혼났어요. 아니 제 마음에는 이거 하나 알려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 하나 갖고 10가지를 알고 100가지를 알지? 이런 생각으로 했거든요. 다른 부서에 오니까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수분이
다른 동기들한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쟤 일 못한다. 쟤랑 같이 일하기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는 잘해보려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자존감 깎아지는 얘기도 듣고 뒷담화도 들으니까 정말 인간관계 힘들었어요. 정말 잘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제 일 잘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그럴 얘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수분을 잘못 만나서 그랬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다른 회사 가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저만 이런 것 같고 또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절을 했었는데 그냥 서 있다가 수직으로 뒤에 꽉 넘어졌어요. 머리에서 쾅 소리 나는 듯이. 그래서 그때 응급실 가가지고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생각한 게 그래도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먼저 회사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몸부터 걱정해야 되는데. 네. 근데 보통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도 죽을 병이 나도 안 걸려도 회사 가서 일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돈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맞벌이 하시는데 밤낮 쉬지 않고 주말에도 매일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 사는 게 허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네. 사람이 견디기에 가장 힘든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집단 내에서 이제 따돌림이라던가 뭔가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 겪으면은 사람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느끼고 심하면 그걸로 공황장애라던가 이제 자살을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공허하고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회피하고 싶은 것도 되게 큰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도망을 가요? 어쨌든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돈을 돌린 게 뭔가를 사요. 제 친구도 맞아요. 이제 명품 가방, 뭐 명품 시계, 네. 명품 주얼리 이런 것들 네. 사거나 해외로 뭐 산토리니, 뭐 미국, 뭐 이탈리아, 뭐 네. 파리 이런 데 다 여행을 다녀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하니? 그냥 저는 진짜 순수하게 저는 좋아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 그렇게 여행 다니고 하니까 행복하겠다. 그래도 네. 좋겠다 이랬더니 여행 다닐 땐 되게 좋은데 말이야. 네. 갔다 오면 왜 이렇게 힘들까? 맞아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선 자매님도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신지. 네, 저도 그랬어요. 여행 갔다 왔거든요. 공허하니까 주변에서는 여행 가라, 취미생활 가지면 괜찮아진다. 이런 식으로 잊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1박 2일로 강릉도 갔다 와서 바다도 보고 거기서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물건도 사고 싶은 거 사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잠깐 즐거워요. 근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만족이 안 되니까 공허하니까. 그래서 놀러 다니는 것도 제 공허함 해결해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물건 사는 것도 돈 벌어가지고 제가 사고 싶었던 물건 샀는데 이것도 살 때는 잠깐 행복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통으로 가 있고 막 그런 쓰레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건들이 막 잡동사니가 사실 그때는 보석 같지만 지금은 쓰레기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드는 거예요. 다 물건이나 이런 거는 여행이나 이런 건 유한한 거잖아요. 잠시만 만족해주는 건데 그래서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듣고 나니까 제 친구도 이제 명품 사고 이제 여행 다니고 할 때 제가 너 행복하냐고 되게 좋겠다고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되게 씁쓸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던 것도 아마 우리가 유한한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돈도 그렇고 어떤 좋은 직장도 그렇고 어떤 여행이라던가 물질적인 것들은 사실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만든 거는 유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그 친구도 되게 많이 허무하고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선 자매님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공허함에서 좀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방법으로 좀 나오게 되신 거예요? 저도 그 전까지는 방법을 몰랐을 때는 막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막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막 유튜브로 찾아보고까지 정말 심했었어요. 그럼 진짜 많이 심각했네요. 네네네. 근데 제가 기절하고 나서 한 4개월 뒤에 집에 돌아왔었어요. 회사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직장에 어떤 분이 오셨대요. 그 고향 친구분이 오셔서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엄마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느 글 하나가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제가 여태까지 힘들었던 고통 속에서 힘들었던 이유, 그리고 왜 사람이 태어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받으니까 제 공허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가졌던 생각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 즉 살아 숨쉬는 사람을 창조하여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의 동반자가 되어주며 그의 곁에 함께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 살아있는 사람은 그의 말과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와 대화할 수도 있는 존재여야 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처음으로 친히 흙을 지혜 마음속으로 그리던 첫 번째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살아있는 존재에게 아담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 글에서 정말 여태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동반자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타락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가 1위가 되겠다고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반자로 그의 지기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그 반대되는 길로 계속 향했으니까 힘들었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 그 공허함이 해결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사는 모습이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네. 탕자의 비유가 있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유산을 좀 일찍 준다고 하니까 한 아들이 이제 그걸 다 갖고 이제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으로 나가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누렸지만 나중에 그게 다 떨어졌을 때 자기도 내가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아버지 곁에서 내가 가장 좋았고 그때가 사실 가장 좋은 생활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 사실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왕창 들고 떠나면은 좀 이게 좀 너 왜 오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비유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바로 맞아주면서 잘 왔다고 하고 잔치도 이렇게 벌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전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사실 탕자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막 떠도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공허함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이제 가야 되는 길도 모르고 목적성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게 사는지. 근데 하나님 앞으로 딱 돌아왔을 때 내 자리를 찾은 것 같고 마음이 뭔가 이제 채워지는 그런 거 이제 자매님 느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친구도 그렇지만 많은 그런 헤매고 있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매님도 이제 20, 30대 이렇게 비슷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어떤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지. 네, 방금 은경 자매님이 탕자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
회사를 정말 좋은 회사들만 갔다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분들 생각할 틈도 없이 회사 생활에 치이고 학업에 치여가지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깐 시간을 멈춰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워도 해결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은 제가 그 공허함에서 빠져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알아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알아보셨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한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민선자매님하고 같이 공허함에 대한 이렇게 길을 알아보게 돼서 네. 저도 너무 많이 얻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와. 신달소. 오늘은 민선 자매님과 함께 공허함이 어디서 오고 이 공허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이렇게 막 오고 하늘이 우중충하더라고요. 근데 민선 자매님의 그런 공허함을 이겨낸 스토리를 이렇게 듣고 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하늘이 너무 화창한 거예요. 햇빛은 쨍쨍하고 정말 이렇게 따사로운 빛이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없을 때는 정말 우중충하고 바람 불고 춥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햇살이 따뜻한 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구나. 다들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따뜻한 세상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다른 의견이나 또 다른 고민,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